예. 사회를 보시는 정관용 우리 의원님처럼 우리 그때의 좋은 추억이 이번 예산 때도 재현이 돼 가지고 국민들 기대에 꼭 부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부총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상당히 위기상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들이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네. 지금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경제 대외 수출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수출 제1위 수출국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중국 경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IMF에서는 5.8%로 처음으로 6% 이하로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에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또 유럽까지 보호무역이 계속 더 확산이 될 그런 징조도 보이고 또 구체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또 우려되는 사항 맞습니까? 예, 미중 무역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저희 가장 교역 파트너로서 1, 2이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수출에 감소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자체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대외적인 여건인 것 같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도 이 기업의 투자가 계속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부총님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원래 경제 활력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저희가 민간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6분기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국내 내수적인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또 대내적인 또 여건 중에서 민간의 소비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또 소비 위축의 추세도 뭐 당분간 또 지속된다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나마 다른 투자라든가 다른 수출과 같은 그런 변수보다는 그나마 국내 소비는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하게 가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데요. 예, 아마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만족할 만한 그 소비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뭐 대내외 이 경제 여건들을 총체적으로 딱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면 2009년도에 원인은 다릅니다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많은 그 경제 전문가들 또 학자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또 국외의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분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예. 그에 대해서는 이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글로벌 교육 증가율을 따져볼 때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 당시의 그런 위기와 같은 엄중함을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IMF나 OECD 부총리께서도 아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IMF는 올해 5월 달에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이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어서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고 이번 10월 달 신임 총재 연설에서도 재정 여력이 있는 한국이나 독일 등의 인프라와 R&D 중심으로 재정 확대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또 OECD 자체도 올해 5월 달에 한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는데 이 IMF나 OECD의 권고가 강제적인 힘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예. 그 권고를 받는 국가군이나 또는 구체적인 해당 국가나
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뭐 저희가 그는 IMF하고 OECD는 말씀대로 권고입니다. 저희 정부에 이제 권고하는 건데요. 저희가 뭐 꼭 IMF와 OECD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보다는 저희 스스로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같이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것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IMF, OECD는 그와 같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자기네들 권고와 부합해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IMF나 OECD에 따라서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한국 상황에 대한 어떤 진단과 권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IMF나 OECD의 권고 이것은 저는 뭐 상당히 신뢰 있는 평가와 지적이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도 공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봅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부총리께서 이런 인용을 자주 하시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이게 신뢰 있는 권고로 강조하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한국의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자체도 상당히 위기다라는 그저 압도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그 대책에 대해서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 당연히 이렇게 경제가 위기일 때는 써야 될 재정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주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이제 IMF나 OECD의 이 기관의 공신력이 특별히 한 10년 사이에 뭐 신뢰가 저하될 만한 일이 있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좀 꼼꼼하게 드렸습니다. 예,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IMF 월드뱅크 연차 총회를 가서 G20 재무장관회의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세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금융 기조로 정책 처방을 가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하는데 우리 정부 한국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의 대개 내년도 경제 전망을 올해하고 비슷하게 하면서 한국만 IMF하고 OECD가 올려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만 왜 올려서 전망한가를 둘 다 물어봤는데요. 둘 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공통된 답변이 한국 정부가 내년도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확장적인 선제적인 확장 기조의 재정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재정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는 좀 평가해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은 그때 당시를 너무나도 기억을 또렷하게 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힘으로서 그런 극복을 했던 경험을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IMF의 권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그 권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또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성장의 선순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인 국민들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부총리님 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 당시에 예산 증가율도 그렇지만 절대 액수도 아주 뭐 급속히 치솟았거든요. 네.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그때가 10.7% 증가 맞죠? 본예산 대비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재정의 정책으로 확장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MB 정부 때의 대응은 전혀 뭐 언급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확장 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밝혀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10% 이상 재정 지출 증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그렇게 6% 이상 올라간 적은 없지만은 민간 성장률이 받쳐줄 때,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이 한 3, 4% 이상 성장할 때는 재정이 이렇게 크게 나서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희가 국내 투자라든가 또는 건설 투자를 포함해서 민간 투자라든가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결국 거기에 대한 공백을 재정이라도 역할을 해줘야 잠재 성장력을 훼손하지 않겠지 않느냐 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각별하게 저희가 확장적 기조로 왔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 경제가 풀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확장적 기조로 가는 걸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뭐 질문을 좀 드리면 제1야당의 대표께서 국정 파탄으로 심판이 눈앞에 오니 현금 살표로 표를 사겠다는 악성 슈퍼 선심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임기 안에 전국 선거가 3번이 있습니다. 예.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5년 동안에 3번의 선거가 있는 중에 그 선거만 자꾸 의식하고 이런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성 재정 정책에 대한 공세가 계속 이어지면 사실은 그걸 염두에 두면은 어떤 재정 정책의 변화도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저희가 사실 재정 규모, 그다음에 재정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사실 정치적 요소를 공무원이 하기는 뭐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내년도에 재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하는 것이 뭐 국가 운영이라든가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지가 판단의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정치적 요인은 저는 내각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명백하게 드립니다. 예, 그 선거용 선심용 예산 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극히 경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거듭 부총리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확장 재정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정책들이 금융이나 또 규제 혁신 또 재정 개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들도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병행 추진할 것이죠. 예,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거는 뭐 너무 당연합니다. 저희가 재정 투입을 하지만은 최근에 한원도 금리를 2번에 걸쳐서 마침 하향 결정을 해서 그와 같은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규제 역파라든가 또는 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재정 혁신도 정부가 이제까지 해왔고 오히려 재정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둬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뭐 당연히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조금 또 다른 각도의 질문입니다만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그런 또 야당의 책임 있는 분의 주장까지 있습니다. 문 정부의 재정 정책은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재정만 확대하면 한국 경제는 베네수엘라처럼 어려워질 것이다. 사실 이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 상황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저는 뭐 여러 면에서 아주 부적절한 비교다 이렇게 보는데 간단하게 한번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 부총리는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위원님, 저는 뭐 오늘 이 회의가 공개회이기 때문에 저는
베네수엘라 관계자도 이 회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베네수엘라하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하고 베네수엘라하고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산업 구조나 경제 여건,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다르죠. 아주 다르죠. 예. 예. 질문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그 재정 정책을 평가를 하면은 특히 정부 결산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긴축 재정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3년간 이 통합 재정의 예, 의원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거 2, 3년 동안에 초과 세수가 한 15조, 24조 나다 보니까 긴축 재정 아니냐는 지적이 의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뭐 세수를 낮게 예측해서 재정 규모 증가율을 줄여갔다면은 긴축인데요. 그 세수가 안 들어오게 낮게 예측한 부분을 다 적자 국채로 해가지고 소정의 재정 지출 규모를 집행했기 때문에 저는 긴축 재정이라는 것은 좀 부합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확장으로 가야 된다. 경제 상황상 더 확장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가 우리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 측면까지 같이 두 개를 양축으로 놓고 고민해서 정부도 재정 건전성도 어느 정도 감내 범위로 가지고 가고 확장 기지도 가는 측면에서 저희로서는 고심 그때 9.3%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